미디어의 혁신은 어떻게 하면 디지털화를 할 수 있느냐라고 묻지 않고 어떻게 하면 미디어가 혁신할 수 있느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저희 그래프가 아니고요. 뉴욕타임즈가 모바일 사용자들의 소비 패턴을 조사해서 그래프화한 겁니다. 이런 소비 패턴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 소비 패턴에 맞춰서 제작을 하고 있었을까? 여기서부터 저희들의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 아침에 뉴스 소비가 많이 있는 저 시간대에 신문을 보내주기는 하는데 그 이후에는 사람들의 소비는 저렇게 변했는데 우리는 소비에 맞춰서 생산하지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방송도 마찬가지죠. 8시, 9시 뉴스를 정해놓고 이 시간에 와서 뉴스를 보라고 얘기했었죠. 그런 걸 한번 바꿔볼 수 없을까? 이게 첫 출발이고요. 또 하나는 환경의 변화입니다. 너무들 많이 보시는 그림이실 텐데요. 지금은 여러 가지 다양한 플랫폼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플랫폼이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던 플랫폼하고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라디오도 있고 TV도 있고 신문도 있고 뭐 이렇게 등등의 매체가 있었지만 지금은 디지털이라고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는 하지만 사실 이 디지털 안에 얼마나 다양한 플랫폼이 있는지를 보면 똑같이 SNS라고 하지만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뉴스의 방식과 페이스북에 올리는 뉴스의 방식과 트위터에 올리는 뉴스의 방식과 카카오톡에 올리는 뉴스의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과연 디지털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그룹으로 묶여질 수 있을까? 이렇게 다양해진 채널로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채널에 맞는 형태로 콘텐츠를 줘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하는 게 저희들 고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과 이런저런 논란과 이런저런 논쟁 끝에 뉴스룸의 스피드를 2개로 좀 나눠보자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그 실시간의 뉴스 소유를 맞출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속도감 있고 실시간으로 뭔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빠른 뉴스를 제작하는 사람들과 또 하나 전통적인 저널리즘이 가지고 있는 책무이자 사람들의 기대인 가장 심층적이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믿을 수 있고 뭔가 헷갈릴 때 거기에 가면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저널리즘도 같이 하자. 굉장히 느리지만 굉장히 심층적이고 굉장히 느리지만 굉장히 깊은 뉴스를 만들자. 그래서 2가지의 스피드를 가진 뉴스룸을 만들자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조직들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I24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요. 2가지 스피드 중에서 빠른 스피드를 전담하는 조직입니다. 24시간 근무하는다는 걸 이름에 넣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에코라고 하는 부서입니다. 이 에코라는 부서는 지금 현재 온라인에서 도대체 어떤 얘기들이 사람들이 주고받고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는 신문을 만들면서 한 번도 사람들이 이 시간에 뭔 얘기를 하고 있지? 라고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걸 좀 찾아다니면서 물어볼 수는 없지만 워낙 요즘 기술이 발전해서 요즘 세상에서 무슨 얘기가 떠돌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걸 물어보자는 거죠. 그걸 좀 잘 지켜보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팀을 하나 만들자. 에코라는 팀입니다. 멀티미디어는 이왕에 만드는 디지털 콘텐츠들을 보다 좀 품질이 높게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 그래픽, 사진 이런 것들에 대한 통일성도 기하고 좀 더 잘 만들어보자. 데이터 저널리즘은 여러 매체에서도 하고 있지만요. 새로운 취재 영역으로서 데이터라는 걸 좀 찾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전에 없던 취재 영역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인사이트, 새로운 인사이트를 전달해보자라는 거죠. 데이터가 사실을 말할 수 있게끔 해보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해에서 백사장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디지털 콘텐츠고요. 그 동해에 그 모래사장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기본적인 인트로 화면이 있고요. 동영상으로 그
현장에 사시는 30년 이상 사셨던 분의 어떤 인터뷰가 있고요. 예전에는 이 멀찌감ак 있던 이 해안선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는 집 바로 앞까지 와서 물이 채고 있는 상황들 역시 인터뷰가 있고요. 왜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인포그래픽으로 모션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형태의 그래픽이 있고요. 애초부터 처음부터 저 컨텐츠는 디지털에 저런 형태로 구현해야 되겠다라는 목표와 콘티를 가지고서 처음부터 그렇게 취재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 아까 영상 플레이가 되지 않은 것들에 보면 드론 같은 걸로 촬영을 했는데요. 드론으로 촬영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스토리텔링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이미 드론으로 촬영되어 있는 공중에서 보고 있는 그 화면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뭐 이런저런 묘사를 해본들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취재, 내러티브 요소들이 처음부터 기획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건 보이스 텍싱이라고 하는 총선 때 저희가 만들었던 콘텐츠입니다. 이 콘텐츠는 이 앞에 있는 이 선수가 저희 기자입니다. 기자가 택시 면허가 있어서요. 이 선수가 이제 직접 시민들을 택시를 몰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는데 이 콘텐츠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콘텐츠는 4월 총선 때 총선 민심을 듣겠다라고 하는 그 기획을 가지고서 시작했는데요. 내일도 아마 나갈 겁니다. 이 콘텐츠는 뭐냐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같은 포맷의 기사가 같은 포맷의 디지털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건 최근에 있었던 올림픽 관련입니다. 올림픽 관련해서 처음부터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는 디지털 콘텐츠를 어떻게 제작하고 퍼블리싱 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뭐 손현재 선수 같은 경우에 이런 형태로 콘텐츠를 만들었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그래서 손현재가 자랑하는 푸에테 피봇, 한 다리로 회전하는 기술인데 과거엔 중심축이 종종 흔들리곤 했습니다. 모스크바 그랑프리에선 한 다리를 쭉 편 채로 돌며 난이도를 높였는데도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 화면은 사실 기존의 종이 매체에서는 보여줄 수 없는 화면이죠. 손현재 선수가 그 훈련의 결과를 통해서 예전에는 중심축이 이렇게 흔들렸는데 지금은 회전축이 그대로 움직이지 않은 채로 하고 있다는 건 디지털이라고 하는 도구를 활용하지 않으면 보여주기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등등의 것들을 처음부터 올림픽이 하기 전에 저희 준비를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에서 금메달이 가능할 것으로 봤던 진종호 선수, 뭐 양궁, 수영, 펜싱, 손흥민, 뭐 태권도, 골프 이런 형태의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든 게 아니고 이미 올림픽이라는 걸 시작할 때 이렇게 준비하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별 컨텐츠가 아니라 특정한 빅 이슈가 있을 때 서비스 전체를 디지털 소비자를 염두에 두고서 만들었다는 걸 꼭 그렇게 저희 조직이 진화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네이티브 에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러저러한 디지털의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처럼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조금 고품격으로 만들어 보자. LG 에너지, 아모레 퍼시픽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신세계 면세점이 중국에서 바이럴할 목적으로 중국어로 된 네이티브 에드를 만들어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네이티브 에드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좀 더 고품격의 새로운 시도들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런 시도들을 계속하면서 우리 조직의 경험과 조직의 실력들을 쌓아가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중에 가장 높게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동료로서 저희한테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끊임없이 서로 얘기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예를 들면 저희는 상반기의 경우에 지금 이제 하반기가 돼서 그건 하지 않는데요. 상반기의 경우에 매일 편집 회의 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 벤치마킹이 될 만한 디지털 콘텐츠를 시행하고 그것들을 계속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올해 플리츠상을 받았던 워싱턴 포스트의 그
경찰의 총격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들을 전부 다 데이터 분석해서 넣었던 그런 거라든지 뭐 버즈피드, 뭐 쿼츠, 바이스 뭐 등등 외국에서 요즘 뭐 좀 엣지 있게 잘 나간다고 하는 디지털 미디어들이 보도하고 있는 방식들 이런 것들을 매일 아침마다 벤치마크 사례를 찾아서 그걸 부장들 회의죠. 그러니까 편집 회의 때 같이 공유하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디지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라운드가 별로 평평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나가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좀 낯설어하기도 하고요. 근데 굉장히 희망적인 건 저희 기자들 중에는 일부가 직접 코딩을 실제로 배우고 자기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코딩을 배우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좀 더 잘 할 수 있게끔 그 장들을 좀 더 넓게 열어주는 것들이 선배들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지를 조직적으로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우리 조직 전체가 새로운 환경에 맞는 조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조직은 편집국 내에 있고요. 편집국장 산하에서 편집국장이 지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조직이 새롭게 바뀌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고 또 좀 더 선도할 수 있게끔 바뀌는 것. 그러니까 조직을 더 만들었다기보다는요. 있는 조직을 트랜스폼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목표를 잡을 것인지 어떤 목표가 우리가 디지털에서 지향해야 할 목표인지를 정하는 게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디지털을 할 거냐를 정하는 것 그것도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 뭐 다음 달에 또는 올 연말까지 뭘 어떻게 달성한다라고 방향성을 잡으면 그게 오히려 문제들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또 반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설위원실 라이브는 논설위원실에서 하시겠다고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라고 하는 그 형태로 그 전에도 논설위원실에서 그 인터뷰 형태의 것들을 했고요. 그래서 근데 인터뷰 형태로 이걸 해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를 하면 그걸 다시 잘라 붙여야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싱크도 다시 따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마침 페이스북이 라이브를 시작한 게 올 초쯤이죠. 제 기억에는 그런 것 같은데요. 마침 그런 걸 해서 논설위원실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얘기를 하다가 논설위원실의 이하경 주관께서 하시겠다고 해서 그 특히나 그 다음 날 나갈 칼럼을 지금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을 텐데 중앙일보 칼럼 중에 일부는 내일 아침 칼럼이 오늘자 지금쯤 이미 떠 있습니다. 예, 그 미리 보는 칼럼이라고 해서 이렇게 내보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건 논설위원실에서 하시겠다고 하고 논설위원실에서 뭐 그런 저희 변화 중에 하나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온라인상에서 어떤 것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요. 그 모니터링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빠르게 대응해서 우리가 바이럴 인, 바이럴 아웃 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팀입니다. 단언컨대 어뷰징하는 팀은 아니라는 말씀 꼭 드리고요. 굉장히 소품 같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다가 안 보여드렸던 그 중에 그 정치 성향 테스트라고 하는 게 저희가 4월에 총선 때 만들었던 콘텐츠인데요. 그 11가지 정도의 질문을 주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 당신은 4.5점이야 뭐 이렇게 답을 딱 해줍니다. 일반인이 자기의 정치 성향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형식이고요. 이 콘텐츠는 지금도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오늘도 제가 나오기 전에 그 잠깐 다른 일 때문에 보고 나왔는데 오늘도 한 70몇 분이 봤더라고요. 4월 달에 만든 콘텐츠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이 어디선가 그걸 가지고서 해보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데이터 저널리즘을 하는 팀하고 데이터 그 독자 유저 데이터를 분석하는 팀은 서로 다르게 존재하고 있고요. 데이터 저널리즘 하는 팀은 데이터를 통해서 그 일반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그 데이터에서 어떤 뉴스나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팀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이제 유저 데이터, 이용자 데이터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굉장히 핵심은 지금까지 우리는 데이터를 쌓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저 데이터를 국내 언론사들은 유저 데이터를 별로 쌓지 않았다는 거고 그 유저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쌓여야지만 그 다음에 뭐 밑에서도 쳐다보고 위에서도 쳐다보고 뭐 오른쪽에서도 보고 왼쪽에서도 보고 할 텐데
그 기본적인 그 데이터의 축적이 부족한 것들 우리가 다들 가지고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것들을 좀 늘려가기 위해서 저희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로그인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어떤 사람을 영입해서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국내에 별로 없습니다. 그런 거 하는 사람이. 그래서 저희가 맨땅에 헤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여러 지원군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한테 도움도 받고 여쭤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희도 유저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저희도 이제 걸음들을 떼고 있고 다만 다른 회사보다 조금 앞서 있다면 그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전체가 좀 공유하는 그 인식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인식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게 맞춰서 뭔가 우리가 뉴스를 공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까지 와 있다는 거.